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요즘 높임말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오늘 책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즘에 푹 빠져있는 사이토 히토리님의 모든 책 중에서도 오늘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 책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다이돌핀 뿜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님께서는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이유는 내가 괜찮다? 라는 것을 여기지 못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항상 뭐 불만을 하거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이 것들이 더 부족하고 더 많이 갖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너무 좀 만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생활에. 그래서 아마 좀 행복하게 여유있게 평온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이토 히토리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잘 대입을 해보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가장 좀 생각해보면 지금 괜찮죠. 왜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책 읽고 운동하고, 오늘도 여러가지 뭐 닭가슴살도 시켰거든요. 질 좋은 닭가슴살을 마음껏 살 수 있고,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렌즈를 끼는데 일회용 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 일회용 렌즈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진짜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 시간, 사실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억만장자가 된다고 해도 이 하루의 루틴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리고 내 인생이 항상 괜찮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면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자기와의 대화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괜찮다라고, 지금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아이린님과 매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자동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타인과 대화할 때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딱 내가 나 그때 왜 그랬지, 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생각했다가도 내가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아이린님한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라는 솔직히 말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얘기를 아이린님에게 해주는 그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날은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해서 이기소침해 있을 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와의 대화가, 아이린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괜찮아.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든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생각이 심어졌든 간에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 거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결점들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던 거 그것이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결국 나 자신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결점들. 아이린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결점이 뭐예요? 예민함이잖아요. 예민함과 불안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자극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 조그만 일에도 일희일비 하잖아요. 자극에 취약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 그냥 예민도가 높다, 자극에 취약하다, 그건 이롭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게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쉽게 그 불안도를 자극하는, 예민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쉽게 분비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예민도가 높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일희일비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도가 높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고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정말 내가 예민도가 높고 불안도가 높다는 것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나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큰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민하다고 해서 이게 병은 아니에요. 잘 다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우리 여보한테도 항상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여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 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살다 보면은 괜찮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또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항상 그때마다 여보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여보, 그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여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또 좀 잘못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 큰일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는 그냥 여보가 마음 편한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 여보가 좀 마음 편한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도 해주고요. 여보가 그냥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성도 전혀 다른 거죠. 맞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항상 얘기해 주듯이, 아이린님에게 얘기해 주듯이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고야, 적바씨 왜 그러세요? 무슨 소리예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적바씨는 그대로도 괜찮아요. 알았죠? 이렇게 적바씨도 얘기해주고. 자, 어떠한 성격은 결점이 아니다. 결점이 아니라 재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좀 불편하니까 조금 책상으로 위치를 바꿔서 아이린의 지게 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상하게 불편하네요, 그쵸?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면 괜찮아. 그리고 쉽게 질리는 성격은 결점이 아니라 재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질리는 성격을 보면 뭐 꾸준함이 부족하다, 성실함이 부족하다, 이건 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토 히토리님은 쉽게 질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재능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겠지만 사실 원래부터 재능이었던 것을 고칠 방법은 없다. 원래부터 그런 성향을 타고난 건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대입을 해보면 나는 예민도와 불안도였어. 그 예민도와 불안도를 고치기 위해서 심리학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극복하려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현명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토 히토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책 읽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책을 읽는 하나의 그 묘미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좀 아예 그냥 답을 모를 때 해답을 주는데 이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고치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민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졌어. 그리고 불안해요. 근데 나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신경이 거슬리는 건데 그냥 억누르는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제나 억누르면 언제 어디선가 갑자기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고 자극이 될 만한 상황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갑자기 폭발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제게 에너지를 낮춰서 폭발하지 않도록 조절하려고 하겠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김미경 선생님과 이규민 선생님 또한 아버님께서 어릴 때 무조건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그런 재능을 살릴 수 있었고 지금 현재 그 수더스러움으로 성공을 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나 옛날 사고방식에서는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밥 먹는데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수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 정말 잘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재능을 살려서 성공해서 잘 살고 계시죠. 저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성향과 재능을 잘 살려서 지금 훈련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 잘 성향을 살려서 잘 하고 있는 이것도 저에겐 재능이 맞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나에게 결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죠.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결점은 곧 장점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누구나 결점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결점은 곧 장점이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우를 들면 예민함 그리고 불안도가 높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쉽게 도파민과 엔돌핀, 다이도핀을 분비할 수 있다는 이 신의 선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정말 엔돌핀, 다이도핀 그리고 도파민을 마음껏 뿜뿜 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가장 이 나의 결점을 아니면 나의 성향
결점이라고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성향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필요한 욕망이나 활동 에너지를 한꺼번에 그걸 자꾸 억누르려고 하면 주저앉게 되는데, 그래서 100%의 것을 20%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에너지 전체를 100에서 20%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저에겐 현재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기있고 활발한 성격을 지금 눌러서 약간 차분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말투라던가 목소리, 그리고 밖에서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 레벨을 낮추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에너지 레벨을 낮추면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막 좋아서 막 방방 뛰고 그렇게 또 하면서 실수를 하고 이런 것보다,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은 나의 모습은 여보한테는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학교라던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품이 있고 기티가 나거나 우아하거나 품격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고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예전에 내가 가졌던, 어떤 분들이 보면 뭐 활기차다 생기차다, 활기차다 생기있다, 뭐 비타민 C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과거에 제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요즘에 조금 억누르면서 폼 있고 차분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게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무조건 차분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강박도 아니고, 무조건 뭐 활기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중용을 잘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중용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완전히 차분해지려고 하지만 어제 또 수업 중에도 막 기분이 좋아서 여러 가지 좀 생기 있고 활기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차분해져야지. 오늘은 항상 좀 침묵도 잘 실천하고 차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중용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차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누구나 각자 풍부한 그 재능을 갖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순수해 보이고 천진난만하고 애기 같은 모습, 활기찬 모습, 생기 있는 모습도 재능이기는 한데 너무 과하니까 그래서 요즘엔 중용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사실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가오기 전에는 되게 우아하고 품이 있고 좀 기티나고 이렇게 보이지만, 또 직접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까지 완전히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억누르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님께서 그 수다스러움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책도 내고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고 잘 살아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그 수다스러움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감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르침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남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진짜 많이 느꼈는데, 사이토 히토리님께서는 한자 말하는 것도 잘하시고 쓰는 것도 잘하시는데 한자를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재능이라고 여겼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체계를 잡고 어떤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나 아니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말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글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편집 기능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이토 히토리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가 잘하는 부분,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말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 실수를 줄이고 하는 부분은 계속 그 재능을 발전시키고, 다른 부분은 뭐 편집이나 글쓰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편집하시는 분을 고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재능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저 파리 뭐 어디다 버렸어? 응? 그거 다 밀어놨네, 엄마 발판을. 이렇게. 그래서 재능이라 보지 않고, 왜냐면은 그 재능이라고 보지 않는 게, 뭐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들도 노력하면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보를 만났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는 어쩌면 좀 감성적이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좀 안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왜 이분은 없나,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되지만 그분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너그러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진짜 정말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못하는 일은 재능이 아니라 최대 난점이나 결점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한다는 거죠. 극복할 걸 그러면서 사이토 히토리님께서는 그런 건 극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재 저에게 대입을 해보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함을 극복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왜? 호르몬이 그냥 내 몸에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쉽게 분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피해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동할 때도 주위를 살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쓸데없이 집중력이 분산되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쓸데없이 막 그 안 예쁘게 하품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막 얼굴 찡그리면서 운동하는 모습, 뭐 그 다음에 예쁘지 않은 발, 막 이런 걸 쓸데없이 보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 그거 저는 솔직히 조금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갈 때는 규칙을 정한 거죠. 시선 처리, 절대로 두리번 거리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히 내 음악과 내 근육에 집중해서 몰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로 인해서 제가 운동하는 동안 최대한의 운동 수행 능력과 운동 결과, 그리고 운동에 몰입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내가 목표한 그 몸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반대급부로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엔돌핀과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었고, 목표한 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몰입해서 했을 때는 기분도 다르고, 그리고 결과도 다르고, 수행 능력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그런 단점들로 인해서 정말 잘 결점들을 이용하면서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님의 경우를 보자면 한자가 절대로 안 읽혀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전자사전을 하면 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해결될 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본인이 한자가 잘 안 외워지는데 계속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자를 외우려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다 보면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니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대하듯이 상대도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리님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절대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부분은 저분께는 부족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보에게는 부족한 부분이구나, 안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못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굳이 가르쳐 주지 말고 그냥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한테 뭐 하는데 만약에 여보가 예를 들자면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가? 내가 잘하는가?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설거지를 잘해요. 근데 여보는 설거지를 너무 싫어하고 설거지를 잘 못해요. 그럼 내가 그냥 설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줄 필요가 없이. 그리고 내가 못하는 일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되는 거고 외주를 쓰면 된다. 이런 부분 자기 개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남에게 노력하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대신 해주면 될 일입니다. 이건 진짜 오늘 큰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대입을 해보면 이게 정말 저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에 맡기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나는 계속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되고 편집이 꼭 필요하다면 잘하는 업체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보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잘하는 일이지만 만약에 여보가 못하는 게 있다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잘 인정을 하고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잘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서 상대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냥 그걸 아무 말 없이 잘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즘에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일단은 여유를 갖게 되어서 그동안 정말 즐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순간 즐긴다는 게 뭔지를 조금 알게 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건 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루틴을 하면서도 나는 진짜 좀 2시간은 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길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전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사이토 히토리님을 제가 인생에서 만난 거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책으로 만나는 것도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의 인연, 행운이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린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이렇게 책을 읽은 부분 항상 이론에만 그치지 말고 항상 좀 생활에 그리고 가치관에 생각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 항상 하는 거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이렇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아이린. 제파시 기침을 많이 하네요. 논다고 기침을 하고 있어요.